그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꽤 이제 뭐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정현욱 의원은 이제 부산이 지역구시니까 네. 진짜 부산 북갑에 한번 이렇게 선거할 때 뭐 틈틈이 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뭐 은밀하게. 예, 그 한동훈 의원이 부산을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많은 좀 서로 네.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부산에 가야 되는가? 뭐 여러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지 그렇죠. 그때 뭐 않습니까? 대구도 있었고 뭐 이야기했죠. 근데 대구보다 부산을 가야 되는 이유는 북구갑의 보궐선거가 거의 유력했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시장 나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의석을 탈환한다는 정책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석을 탈환하는 것은 우리 국힘이 죽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 할 수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대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한동훈 의원이 본인도 얘기를 하지만 이 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겠지만 길게는 이 전체 그러니까 부울경 전체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자신만의 승부를 걸겠다고 얘기를 하는 점은 그러면 그 거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구라는 지역 자체에 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부산 그리고 이 인접한 부울경 소위 PK라고 하는 지역에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지금 성원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을 만드는 작업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에서 그 근거지는 일단 선거가 열리는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산을 제가 얘기했던 거고 뭐 이 선거 중간중간 과정에서는 좀 약간의 정무적인 메시지를 조율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판단하는 문제, 그다음에 소위 박형준 시장, 부산시장과의 그 관계 설정 문제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뭐 실무적인 건 한동훈 의원이 후보로서 다 한 거고요. 뭐 이른바 봉춤 유세나 뭐 여러 가지 유세 방식은 본인이 진짜 제가 예상도 못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잘 하셨고 캠페인을 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고비에서 그 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서병수 시장님이 탈당하고 복귀했던 그렇죠. 부분, 와서 지원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좀 풀어야 되는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후원회장, 뭐 정영근 의원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문제 여러 가지들이 본인도 고민하시고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얘기를 드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선거를 끝까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이길 수밖에 없다 본 이유는 그 두 개의 전선이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박미직 후보에 대한 이 공당의 후보라는 부분들이 지금 공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국힘의 지지층이 일부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그 하정우 후보가 이재명 픽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과연 견제 세력과 확실한 비판 세력으로 자임할 수 있는 누구냐는 부분 이 두 개의 전선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건 한동훈 의원밖에 없다는 확신이 두 개의 있었거든요. 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전선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도 상대하기 힘든데 한쪽을 두 개 다 커버한다? 근데 한동훈이란 이 브랜드 자체가 갖는 것이 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저는 봤던 거고 약간의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참 그게 승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 과정도 그렇고 또 승리도 그렇고 감동을 줬고 특히 의원들한테 꽤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그동안 그래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반한동훈, 뭐 정서, 뭐 등등 있었던 사람들도 제 주변에도 이제 보면 특히 이제 한동훈 의원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 선거 과정을 보면서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갖는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반적 국민들이 비춰지는 약간 엘리트, 차가운 이미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거리를 뒀던 분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뭐 바닥에 철퍽 앉아서 밥을 먹거나 뭐 봉춤을 추는 유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은 부산이란 정서도 저는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24년 10월에 한동훈이 나서서 과연 선거를 이겼느냐 졌느냐 승리에 서사라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사람들은 2024년 4월에 총선을 한동훈이 속된 말로 말아먹었다 하지만 그 솔직히 누가 말아드신 건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산이 한동훈 때문에
전재수 국값 빼고는 다 회복을 탈환을 그때 했다고 원래는 합니다. 뭐 거의 반타작도 거의 못한다고 반타작. 했잖아요. 그럼 제가 선거를 뛰어봤더니 네. 느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해 10월에 아마 10월일 겁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구청장 선거라고 볼 수는 음. 있겠지만 이게 가장 윤석열 정부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어요. 맞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민의힘 자체 내부조사에서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구청장이 지고 있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음. 금정구에서 기본적으로 총선에서 10몇 % 이상 이겼던 맞아요. 것입니다. 네. 보수의 나름 아성터로. 그 선거를 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조국이 와서 후보 단일화하고 막 우리가 이긴다고 외쳤던 데서 한동훈 후보를 처음에 주저했던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내려와서 저도 한동훈 대표 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직격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고 지역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중전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공중전을 해야 되고 그 공중전을 해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나온 겁니다. 보수 유권자의 특징은 특히 부산 쪽 유권자들의 지지 세력의 특징은 당당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라는 겁니다. 그 제가 알기로 한 자리 숫자로 지는 지지율을 상당수 표차로 이겼습니다. 그 승리에 있어서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게 한동훈의 힘이었고 그래서 그 아마 금정구청장 3월 달에 구포시장을 갔을 때 그 오후에 다시 그 금정구청장 그 선거를 리마인드 시킨 차원에서 회피워크를 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아 한동훈이 오면 선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우리가 가까웠던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는 이렇게 해야 민심을 끌어당긴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한동훈만이 할 수 있는 선거였다. 그래서 북구갑 선거가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일단 국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꽤 많은 지금 그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 네. 한동훈 의원을 많이 초청도 하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당내 의원들을 쭉 이제 만나보시면 진짜 이 분위기가 예전 같은 당장은 뭐 이렇게 모든 게 가지는 기존 생활을 바꾸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많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이 많은 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네네. 이제 결국 정치란 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혼자 뭐 내가 유아독존식으로 버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계를 풀면서 결국 우리가 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던 건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건 보수 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보수 재건이라는 표현이 거슬린다면 보수 쇄신, 보수 혁신이라는 말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 보수 세력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대의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공감한다면 같이 갈 수 있다. 그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거 이 실제로 선거 끝난 다음에 뭐 저도 이제 몇 번 만났습니다만은 이제 뭐 서울에 이제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니까 아니에요. 전 지금 맞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만 하고 계속 북가에서 예, 예. 지금 집에 갑니다. 그리고 네. 또 지난 주말도 아마 내려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도 자주 내려가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이분이 확실하게 좀 이 그 선거 기간 중에 수업을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히 예, 지역 예.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역구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표를 주는 사람들은 지역구 주민입니다. 네네. 우리가 북구갑 인구 수가 한 10만 명 좀 좀 넘는 넘죠? 숫자는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다른 지역에 가서 표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몰아줬던 표심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알기로 북구갑 선거를 하는 그 한 몇 달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이외지에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구을도 안 갔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 그 자체를 북구을에 유력한 인사는 갑을 안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철저히 북구갑에 있는 분들하고만 얘기하는 걸로. 저 6월 3일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6월 4일날 제일 먼저 6월 6일날 현충일 토요일인데 한번 전화 연락이 돼서 처음으로 한번 광안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아마 사진 그래서 한번 찍혔죠. 광안리. 저녁을 같이 하고 네. 이렇게 쭉 해변을 돌면서 많은 분들하고 아마 공적 대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만난 건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서울에서 이제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건 당연히 의정활동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지역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언제든 이건 그렇죠.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지역의 주민들이 자
당신이 한 얘기 무조건 믿겠다. 진짜 공감할 수 있어야 본인이 진짜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